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단원 단원평가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원평가 문제 다 풀고 강의를 듣도록 합시다. 쌤이 이 단원평가 문제 중에서 중간고사에 몇 문제 출제할 생각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풀어주길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치은 기역, 디귿과 같은 현상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이런 문제 풀 때에는 쌤이 항상 기역, 니은, 디귿의 동사가 무엇인지 보고 그 동사의 주체가 사람인지 아니면 자연현상인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자, 기역부터 볼게요. 시간의 흐름을 측정했다. 누가 측정하겠어? 사람들이 시계를 놓고 측정했대요. 그러면 기역은 사회문화 현상이겠죠? 그 다음 니은을 보시면 중력이 큰 해안가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까지만 돼 있어.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죠? 그럼 디귿. 중력으로 인한 시간 지연 현상을 활용했대. 누가 활용했어? 그렇죠. 사람들이 영화의 단골 소재로 활용한 거야. 그럼 사회문 현상이네요. 1번. 기역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당위 법칙을 따른다. 그렇죠. 당위 법칙은 우리 사회문화 현상에 적용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달리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여러분, 확률의 원리는 사회문화 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은 이것이 아니고 확실성의 원리라고 하겠죠. 확실성. 디귿이요. 디귿과 같은 현상은 기역,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가치 함축적인 것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기역도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달리란 말이 틀렸겠죠. 그럼 4번. 기역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이, 니은, 디귿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나타난다. 자,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기역, 디귿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인과관계가 보다 더 분명한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지 기억납니까? 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분명한 거야.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작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인데 우리가 배웠던 것만 활용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감을 좀 가지도록 합시다.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기역, 니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우리 이거 수능 특강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은 유형 문제다. 그죠? 그만큼 수능 특강과 이 모의고사, 수능과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수능 특강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계속 볼게요. 기억부터. 체내에 침투한 뒤 세포에 붙어서 폐사에 이르게 한답니다. 누가 침투해서 이렇게 하냐면 AI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연현상이라 하시고, 니은이요. 조류의 체내에 침투한 AI 바이러스가 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 감염을 차단한답니다. 누가? SL이라고 하는 어떤 세포라고 할까? 바이러스라고 할까? 그것이 차단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니죠? 자연현상이라 하시고. 다음 디귿. SL의 올리고당과 결합해 체외로 배출된다. 누가 배출됩니까? AI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니네요. 자연현상이네요. 다음 리을. 이를 토대로 닭의 사료에 SL을 섞어 사육하면, 닭을 사육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사람이다. 그죠? 이게 사회문화 현상이네요.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풉시다. 첫 번째. 기역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인가? 가치 함축적인 것은 사회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기역은 X라고 해야죠. 그러면 X라고 답한 이 세 명이 맞았네요. 그 다음 니은. 니은과 같은 현상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항상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가? 이것을 우리 보편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보편성 내지는 확실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니은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체크한 갑이랑 정이 옳은 말이 되겠죠. 그 다음 디귿이요. 디귿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가? 디귿은 자연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성만 나타나겠죠.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것은 공존하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X에 체크한 이 사람들이 맞았겠네요. 마지막, 리을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을 따르는가? 당위 법칙, 그러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가치가 들어간 것,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그러면 리을은 당위 법칙 따르는 거 맞나요? 이렇게 맞아요. 얘 세 명한테 체크하면 되겠죠. 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우리 배웠던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관점 A시 구분한 것이다. 옳은 것은, 자, 먼저 개인의 행위보다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가? 만약 구조를 강조하는 예라고 하면 이것은 거시적 관점일 거고, 거시적 관점. 반면에 아니오라고 한다면 이 미시적 관점이겠죠. 여기서는 미시적 관점이 상징적 상호작용론밖에 들어있지 않네요. 나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번, A는 사회 각 부분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본다. 여러분, 사회 각 부분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관되어서 제기능을 수행하는 것, 우리 이거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배웠는데, 사회 유기체설은 기능론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가가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와 합의를 중시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와 합의를 중요시하는 것은 기능론이 되겠죠. 그러면 얘라고 하는 C가 기능론이고 B가 갈등론일 텐데, B는 C와 달리 인간을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로 본다. 인간을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로 보는 것은 미시적 관점, 즉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아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얘 둘은 둘 다 거시적 관점이니까. 3번, 가가 사회 구조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설명하는가라면 이것은 갈등론에 대한 설명일 거예요. 그러면 얘라고 하는 C가 갈등론일 거고 아니오라는 B가 기능론일 겁니다. 이때 C는 B와 달리 집단 간의 대립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본다. 여러분, 갈등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보는 것, 다시금 균형 상태를 되찾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 그것은 기능론이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B가 사회 제도를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라면,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면 이게 갈등론이겠네요. 가에는 사회를 유기체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사회를 유기체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가? 사회 유기체설, 즉 기능론이다, 그죠? 근데 이게 가에 들어가면 C가 기능론이 되어야 할 거니까 들어갈 수가 있네요, 그죠? 4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5번, C가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우리 이 속성을 뭐라 불렀는지 기억나요? 세 글자로 항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항상성을 지닌 것은 기능론이었죠. 기능론. 가에는 사회적 갈등을 필연적 현상으로 이해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사회적 갈등이 필연적이다. 왜 필연적이냐면 사회 내부의 어떤 모순 때문이죠. 사회적 희소 가치가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가지고 이 모순으로 인해서 지배 집단과 그리고 피지배 집단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둘의 갈등이 필연적이다 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정답은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니까 잘 봐두도록 하세요. 다음 4번 문제입니다.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세대 갈등의 원인에 대한 분석인데요. 갑부터 봅니다. 기성세대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젊은 세대는 이것을 배우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답니다. 여러분, 역할을 맡는다라는 것은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겠죠? 그런데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변동 줄치시고, 이러한 역할 수행 체계가 무너지고 구성원 간의 의존성이 약화되면 갈등이 나타난다. 지금 사회 변동을요, 균형 상태가 깨져버리게 된 부정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능론의 관점이라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을이요. 여러 사회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개별 행위자들은 개별 행위자 줄지시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능동성을 지니고 있단 말이겠죠.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의미 부여의 차이는
세대 간에 더욱 두드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 간의 의미 부여, 즉 사람들마다 다른 상황 정의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 보는 거야. 이런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이겠죠. 병 보세요. 사회 각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기성세대, 사회의 지배적 규범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가로막고 있다. 이로 인해 갈등이 나타난다. 지금 이 병의 관점은 기성세대를 지배 집단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은 갈등론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1번이요. 갑의 관점은 상징을 통한 개인의 상호작용 초점 맞춘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이네요. 그런데 갑은 기능론이니까 틀렸습니다. 2번. 을의 관점은 사회 각 부분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상호 보완적 기능 수행한다. 우리 기능론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3번. 병의 관점은 갈등을 사회의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등론은요, 갈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갈등이 계속 커지고 해야지만 이 사회 구조 전체를 변혁시킬 수 있는, 변혁시켜서 혁명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으로 바라본다는 거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4번.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비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랑 을이 서로 바뀌었네요. 5번. 병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능력에 따른 차등 보상의 필요성 강조한다. 우리 요거 좀 나중에 저 뒤에 사회 불평등 단원에서 배울 텐데, 능력에 따라 차등 보상, 그러니까 능력이 높은 사람은 보상을 많이 주고 능력이 적은 사람은 보상을 작게 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왜? 내가 보상을 더 어떻게 받으려고? 많이 받으려고. 그렇지. 이렇게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효율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렇게 사회가 효율성이 높아져서 원활하게 잘 굴러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기능론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아니라 갑이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 되겠죠. 정답은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질문에 따라 관점을 구분한 것이다. 옳은 것은, 자, 먼저 여기 질문을 보시면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제도나 구조에 초점을 두는가? 이것은 거시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그죠? 그러면 얘라고 하는 A와 B가 기능론 혹은 갈등론일 거고, 나머지 C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겠네요. 여기가 상상론이네요. 1번 봅시다. 가에는 인간을 사물이나 행위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로 보는가? 이런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 즉 능동적 존재로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야겠죠? 만약 가에 들어가면 둘 다 아니오라고 할 거니까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2번. A가 갈등론이라면 가에는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속성을 지닌다고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속성, 즉 아까 얘기했던 항상성을 지닌다라는 건데, 이 항상성 지닌 것은 기능론이다. 그죠? 이것이 들어가면 둘 다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데 B는 기능론일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A가 갈등론이면. 그럼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 3번. B가 기능론이라면 그럼 A가 갈등론이겠죠? 나에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 대립관계에 주목하는가? 이 집단 간 대립관계, 즉 갈등에 주목하는 것은 갈등론이에요.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되겠죠? B가 기능론이었으니까 틀렸고. 4번. C는 A, B와 달리 행위자의 능동적 자율적 측면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중시한다라고 해야지. 틀렸고. 5번. 나가 사회에는 어느 시점에나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가? 라면 이것은 갈등론이다. 그죠? 그럼 얘라고 하는 B가 갈등론일 거고 A가 기능론이 될 거예요. 이때 A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능론은 사회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자? 유지하자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 이미 권력이 강한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좀 보수적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사회문화 현상 연구 방법 A, B에 대한 옳은 설명 고른 것은? 자, 우리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었다. 그죠? 자, 읽어볼게요.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현상에도 규칙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A를 통해 연구해야 된다 주장한다. 이렇게 자연현상이랑 사회문화현상이랑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하자. 이런 사람들을 양적 연구라 불렀습니다. 이와 달리 사회문화현상은 행위 주체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규칙성을 갖지 않는다. 즉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연구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질적 연구 입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방법론적 1원론, 방법론적 2원론이라 표현하기도 했어요. 기억, A는 연구자의 감정이입적 이해를 중시한다. 그럼 감정이입적 이해 중시하는 것은 심층적 이해를 강조하는 질적 연구에서 하는 거예요. 틀렸네. 다음 니은, B는 통계 분석을 위해 계량화된 자료 선언한다. 계량화된 자료 활용해가지고 법칙 발견하는 것은 양적 연구 입장이에요. 틀렸네. 디귿, A와 달리 B는 대상자의 의도 및 행위 동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맞아요. 그래서 맞았고, 리을. B와 달리 A는 변인 간의 관계 규명을 통한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 너무 쉽지만 방심하지 마시고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제로 이런 문제 유형이 가장 기본적 문제니까 잘 봐두도록 합시다. 자, 연구 주제를 보니까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가설은 이렇게 두 가지를 세웠네요. 대화 시가 많을수록 친밀도, 아니면 의견 일치 정도 높을수록 친밀도가 높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세웠네요. 그 다음 연구 설계를 보니까 방법, 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어요. 질문지법 썼네. 조사 항목은 이거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우리 너무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만들어 줘야 돼. 이것을 우리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 불렀습니다. 그 다음 분석 결과를 보니까 3개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많은 집단의, 그러니까 대화 시간이 많은 집단이죠. 친밀도는 2.8, 중간은 3.5, 그 다음에 적은 집단은 4.2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화 시간이 적을수록 친밀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 가설은 어떻게 됐을까? 처음에 얘는 대화 시간이 많을수록 친밀도 높다 했는데 결과 대화 시간이 적을수록 친밀도가 더 높았단 말이야. 신기하네요. 그죠? 가설이 기각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다음 밑에 부부간 대화 시간에 따라 구분한 위세기 집단에서 의견 일치 정도와 친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의견 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친밀도도 높아졌다. 이런 말이겠죠? 비례 관계에 있단 말이겠죠? 자, 1번. 기억은 기각되었다. 그렇죠. 우리 아까 기각된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2번. 니은은 종속 변인, 디귿은 독립 변인이다. 부부간 대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 변인이 될 거고요. 원인. 다음 부부간 친밀도라고 하는 것이 종속 변인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둘 다 독립 변인이네요. 그 다음 3번. 리을은 실험 집단 중에 하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실험법 썼습니까? 실험 집단이 되려면 실험법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집단은 이 부부간 대화 시간을 높게 만들고 어떤 집단은 부부간 대화 시간을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만들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처치해서 서로를 비교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실험법이 아니라 단순히 질문지법을 쓰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그냥 분류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험 집단 아니겠죠? 4번. 미음은 2차 자료를 분석해서 얻은 결과이다. 2차 자료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수집한 자료를 내 연구에 활용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전부 자기가 스스로 수집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1차 자료라고 해야죠. 5번. 비읍을 통해 기억이 검증되었다. 여러분 우리 비읍에서 조사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 두 번째 가설, 의견 일치 정도에 따른 연구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정답은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 A씨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각각 면접, 질문지, 참여 관찰이라고 하네요. 자, 먼저 여기 A를 보니까 계량화가 용이한 방법인 A를 활용하세요. 계량화 용이한 거, 1번에 응답한 학생 몇 프로, 2번에 응답한 학생 몇 프로, 이렇게 용이한 방법은 질문지법이다. 그죠? 그 다음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B를 활용하세요. 이게 필수적인 것은 면접법, 질문지법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정서적 교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는 레포 형성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레포 형성을 해야지만 그 사람에게 좀 더 진솔한 대답, 심층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죠. 이것은 면접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를 활용하면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참여 관찰법이네요. 참여 관찰법은 연구자가 직접 자기의 두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가장 생생한 자료, 실제성이 높은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1번, A는 B에 비해서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유리하다. 글자 모르는 사람에게는 질문지법을 쓸 수가 없어요. 틀렸습니다. 2번, B는 A에 비해 수집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낮다가 아니고 높다라는 비판점이 있었다. 그죠? 면접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면접 대상자가 하는 말을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 다음 3번, B는 C에 비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제하기가 곤란하다. 오히려 곤란한 것은 참여 관찰법이 곤란하겠죠. 면접법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집중하지 못한다거나 무성의한 응답을 한다. 그러면 집중해주세요. 제대로 대답해주세요. 할 수 있단 말이지. 4번, C는 A에 비해서 일상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그렇죠. 이 사람은 직접 참여해서 관찰하면서 기록하기 때문에 심층적 이해에 유리한 것은 참여 관찰법이 되겠죠. 5번, B씨는 모두 양적 연구 아니고요.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겠죠.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올해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크게 이렇게 어렵게 보이지만 자세히 우리 배운 것들만 활용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연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갑은요, 여성이 남성보다 일 가정 양립 중시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직장인 1200명 대상으로 이런 정도, 가족 행사 참여 중시 정도 등 일 가정 양립 중시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금 일 가정 양립 중시 정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직장 회식에 참여 정도라든지 가족 행사 참여 중시 정도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 불렀습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 셋 다 갑은 높은 거 낮은 나눈 뒤에 관계를 분석했다. 이건 갑의 연구였고요. 한편 을은요, 이게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한 번 더 조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을은 갑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동일하게 조작화한 뒤에 이런 관계를 세대별로 나누어서 한 번 더 분석했다라고 해요. 다음은 재구성한 표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문제를 볼게요. 1번, 갑의 분석 결과 기억은 기각되었다. 여러분 1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성과 남성이 각각 누가 더 이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높게 생각하는지를 비율로 한번 따져봐야 될 거예요. 비율로서. 자, 먼저 여성들이 전체 몇 명일까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다 더해볼까요, 여성들? 총 몇 명? 120에 270, 300명인가요? 오케이. 300명 중에서 높다라고 응답한 여성들은 총 몇 명이야? 높다. 150이랑 30 더하면 되겠네요. 180입니까? 오케이. 곱하기 100 하면 비율이 나오겠죠? 지금 이렇게 놔둘게요. 그 다음 남성은 총 몇 명일까요? 더하면 자, 더해봅시다. 600명, 300명, 그럼 총 오케이 900명이네요. 900명 중에서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야? 120 더하기 420. 그러면 오케이 540이네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하면 비율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렇죠. 그래서 기각되었다. 맞는 말이 되네요. 그치? 기각되었겠죠. 얘는 높다라고 가설을 세웠는데 분석한 결과 동일하게 나왔으니까 기각되었겠죠. 2번 의뢰 분석 결과 중장년층인 경우에 기억이 수용된다. 이것은 중장년층인 경우를 따로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볼게요. 여성의 중장년층 총 몇 명이죠? 여성 60명이다. 그죠? 그 중에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0명이에요. 남성 중장년층 몇 명이죠? 더하면 600명입니까? 오케이. 그 중에서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420명이에요. 얘는 딱 봐도 50%인데 얘는 50%보다 더 높다. 그죠? 얘가 더 높을 겁니다. 그랬는데 가설은 뭐라 세웠냐면 여성이 더 높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남성의 이 비율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수용된 것이 아니고 기각되었다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디귿은 니은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이런 두 개가 서로 바뀌었다. 그죠? 오히려 니은이 디귿의 조작적 정의라고 해야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리을은 을의 1차 자료이다. 여러분 을은요 지금 갑이 조사한 자료를 통해서 연구하고 있어. 을의 1차 자료가 아니고 갑의 1차 자료라고 해야죠. 을에게는 이게 2차 자료라고 해야 될 겁니다. 틀렸고요. 여러분 1차 자료가 뭐냐면 연구자가 스스로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수집한 자료 얘기하는 거고 2차 자료는 다른 사람이 수집한 자료를 끌어와서 내 연구에 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5번 을은 갑과 달리 연역적 연구를 수행했다. 자, 여러분 연역적 연구라고 한다면 가설을 먼저 세우고 이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 이것을 연역적 연구라 불러요. 그런데 둘 다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달리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10번 문제입니다. 교사가 제시한 과제에 옳게 검토한 학생이 옳은 것은, 자, 우리 질문지법의 작성 시 유의사항 잘 기억하십니까? 그거랑 관련된 문제네요. 자, 바로 학생들의 답을 볼게요. 자, 1번 문항에 특정 응답을 유도하고 있어요. 1번 문항에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답이 되려면 게임을 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게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이게 답이 되겠죠. 틀렸고 2번. 2번에 응답에 필요한 정보가 빠져 있어요. 2번 보세요. 여가 활동에 쓰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지나치게 좀 모호하다. 그죠? 왜냐하면 여가 활동에 쓰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인지 일주일에 몇 시간인지 이렇게 정확한 기준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가 빠져 있는 거 맞네요. 다음 병 3번에 선택지가 상호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상호 배타적이란 말은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 중복된 부분이 없다란 말인데 3번을 보시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공연 관람 등등 나와 있는데 나는 동호회 활동도 하고 SNS 활동도 같이 한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한 가지만 응답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배타적이지 않다라고 해야겠죠. 배타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정 보세요. 자, 1, 4문항에서 한 질문에 두 가지 사항을 묻고 있어요. 한 질문에 두 가지 사항 묻는 것은 4번만 포함됩니다. 그죠? 새롭게 접해봤거나 앞으로 해보고 싶은 활동은 무엇입니까? 두 개 중에 어떤 걸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무. 선택지가 포괄적이지 않아요. 2번, 3번에. 일단 3번은 조금 포괄적이지 않은 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여가 활동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응답할 수 있는 칸이 없어. 3번은 포괄적이지 않은 거 맞아. 그렇지만 2번은 적당한 보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11번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 AC에 대한 옳은 설명 고른 것은 각각 질문지, 면접, 실험법이라고 하네요. 자, A부터 보시면 폭력 예방 교육이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교육 전후의 검사를 통해 측정한다. 교육 전후의 검사, 즉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통해 측정한다 라는 거니까
실험법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교육을 시키고 어떤 학생들은 안 시키고 둘의 1년 뒤에 성적을 아니면 폭력성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죠. 두 번째, 1000명을 대상으로 교재 여부와 비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그렇게 해서 법칙을 발견하겠다라는 거니까 일단 질문지법이 되겠네. 그 다음, 가출 청소년의 가출 동기와 가출 후의 생활 및 비행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내가 좀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 면접법으로 쓸 수 있겠네요. 기억 보세요. A는 B와 달리 질적 자료 수집하기 용이하다. 둘 다 양적 자료 수집하는 거예요. 니은 B는 C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렇죠. 가장 효율적인 게 질문지법이었어. 그 다음 디귿 C는 B에 비해서 조사자의 주관적 가치 개입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단점이었습니다. 리을 B는 A, C에 비해서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정도가 높다. 통제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실험법이에요. 가장 외부 변수를 다 통제하고 하는 것은 실험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12번부터는 연구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민단체 의뢰를 받아 다문화 가정학생의 연구 착수한 갑은 해당 학생의 담임 교사에게만 허락을 구한 후에 면담을 하였다. 해당 학생의 동의는 구하지 않았네요. 자발적 동의 구하지 않았고 유지했다. 연구 끝난 후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갑은 면담 내용을 학교에 건네주었대요. 허락도 없이 다른 목적을 이루도록 자료를 제공했네요. 기억. 특정한 응답을 유도하였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음 니은. 자발적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그렇죠. 담임 교사에게만 동의 구했어요. 그 다음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을 초래했다. 그렇죠. 이거를 학교에 건네주는 과정에서 이 학생들의 명단이 넘어가겠죠. 그럼 초래될 거고 마지막으로 연구 이외 목적에 사용되도록 제공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13번은 탐구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탐구 태도는 4가지. 쌤이 외우기 쉽게 알려줬죠. 기억, 시옷 해서 고고싱 이렇게 알았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다. 그의 취향이나 선호가 반영되지 않아야 된다.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경험할 수 있는 건 한정돼야 된다. 또한 사회학자는 인간의 삶과 행위의 관찰 과정에서 제3자의 관점을 취해야 된대. 왜냐하면 연구자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 태도가 보다 더 중시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 태도에 대한 설명이네요. 1번, 관점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을 허용해야 된다. 개방적 태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주관적 가치와 이관계 배제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객관적 태도인 거고. 3번, 해당 사회 문화적 맥락 고려해야 된다. 이거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그 다음, 복잡성 인정하고 이면의 원인 파악을 위해 항상 호기심 가지고 반성하는 태도. 이것을 성찰적 태도라 불렀어요. 마지막, 결과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은 연구 윤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기억 비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자 갑은 고등학생의 인성 형성과 봉사활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로 했다. 이렇게 연구하기로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그죠? 주제 선정 과정이네요. 그 다음 이 과정에서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한번 찾아볼까요? 봉사활동을 많이 할수록 건전한 인성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독립변수일 거고 얘가 종속변수일 겁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고등학생 1000명을 추출했대. 이 1000명은 표본 집단이 되겠죠. 연구를 하기 위해 일부를 뽑아낸 집단. 그 후에 타인 배려 정도, 관용 정신 정도를 지수화했다. 이렇게 지수화한 것은 인성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니까 이것을 구체화하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사했다. 그리고 대상자를 봉사활동이 많은 A 집단과 적은 B 집단 나누어서 그들의 응답 분석해 보았다. 여러분 이렇게 A 집단과 B 집단 나누어 가지고 인위적으로 실험을 했습니까? 그 A 집단에는 봉사활동을 막 많이 시키고 B 집단은 가만히 놔두고 추후에 비교하고 그런 활동을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봉사활동이 많은 사람이 있었고 적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그 사람들을 분류해서 나눈 거일 뿐이에요. 알겠죠? 실험법 쓴 건 아니에요.
그 결과 봉사활동 시간이 타인배려 정도에는 유의미했지만 관용정신 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가설은 기각됐네요. 1번, 기억 단계에서는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여러분,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 수집, 분석, 결과 도출, 가설 검증 이런 과정에서 요구되는 거야. 왜냐하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것, 기억은 연구 주제 선정이잖아. 어떤 주제를 선정할지는 연구자마다 다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치 중립이 아니고 가치 개입이 허용되는 곳입니다. 가설 설정도 마찬가지고요. 연구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설 설정할지, 어떻게 연구를 설계할지는 연구자마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2번이요. 니은은 표본으로,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미음은 실험 집단 선정된 것이다. 실험 집단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설문지를 통해 알게 된 결과를 분류한 것이라고 했어요. 3번. 디귿은 종속 변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맞는 말이네요. 리을. 사전 조사를 통해 기존의 연구 동향 파악한 것이다. 여러분, 이 리을의 조사는요, 연구를 위해서 연구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야. 이렇게 사전 조사를 통해 기존의 연구 동향 파악하는 것은 언제 하냐면 연구 주제 선정할 때 합니다. 주제 선정할 때 기존의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기존의 연구가 있었으면 난 굳이 할 필요 없잖아. 그지? 중복으로 연구하는 거니까. 그때 하는 거지. 여기서는 관계없는 얘기 되겠습니다. 5번. 비읍을 통해 갑의 가설은 검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가설이 기각된 거지 검증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가설 검증 과정을 통해서 가설이 기각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어쨌든 가설 검증은 거친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여러분, 고생했고요. 쌤이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으니까 개학하고 나면 우리 복습할 겸 다시 문제를 여러 개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열심히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1단원 정말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복습하고 모르는 부분은 학교에 와서 쌤한테 물어보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정말 고맙고요. 우리 학교에서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기로 해요. 수고했습니다. 안녕.